살면서 유난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듯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지 않으신가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렸는데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운명을 탓하게 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원망 섞인 한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같은 것일까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학문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가장 불운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바꾼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산은 운이 좋아지는 사람, 즉 삶의 기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4가지 행동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운을 부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견디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둘째, 홀로 있을 때 더욱 빛나는 태도인 신독입니다. 셋째, 겉모습을 단정히 하여 마음을 잡는 위입니다. 넷째, 꾸준함으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근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살았습니다. 한 명은 늘 자신의 성공을 떠벌리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고, 다른 한 명은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언제나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상인이 더 부자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전체가 어려워졌을 때 화려한 상인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조용한 상인의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산의 목소리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말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무릇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죄는 말에서 빚어진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평소에 말이 많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던가요? 잠깐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중심에 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밖으로 끊임없이 쏟아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기도 전에 새어 나가는 기운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동료들에게 이번 일은 내가 다 했어 라며 떠벌리거나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라고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 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구나. 언젠가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낌으로써 쌓이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를 과언, 즉 말을 적게 하는 것이야말로 덕을 쌓는 근본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며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떠나면 운도 함께 떠납니다. 반대로 입을 무겁게 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꼭 필요한 말만 진심을 담아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감이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보다 묵직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곧 기회이고 그 기회가 쌓여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사는 말을 하기에 앞서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이 말이 나에게나 남에게나 진정으로 필요한 말인지 3번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입을 여는 대신 숫자를 세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공을 타인에게 돌리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는 거울을 보며 내 모습부터 살피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말 그릇을 키웁니다. 말 그릇이 커지면 담을 수 있는 운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을 응축하여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뱉지 않고 삼킨 그 말들이 내면의 걸음이 되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를 가장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유교에서는 신독이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좌우명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독이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가고 또 삼간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양이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는 남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감시하는 눈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생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잘하면 된다고,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다고, 아무도 모르니 슬쩍 넘어가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무섭도록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안다. 혼자 있을 때의 나태함, 부정한 생각, 게으른 태도는 알게 모르게 나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미세한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를 통해 밖으로 표출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 즉 아우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맑고 단단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운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떳떳함에서 나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사람을 당당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해도 아무도 모를 상황입니다. 이때 신호를 지키는 사람과 이 정도쯤이야 하고 건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의 거대한 원칙들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과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의 10년 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준비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무대 뒤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산은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 철저히 혼자 된 그 시간을 절망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독을 자신을 응시하고 학문을 완성하는 신독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다산이 유배지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대학자 다산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 없이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마치 눈앞에 임금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생각은 맑습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정갈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도 질서가 잡히고 좋은 운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독은 나를 감시하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고귀하게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셋째,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를 이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의관을 정제하고 눈빛을 바르게 하며 앉고 서는 자세를 무겁게 하라. 형상이 바르면 마음 또한 바르게 되나니 이것이 곧 학문의 시작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나 허영심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옷차림이나 자세를 지나치게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안에 담긴 물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반듯해야 그 안의 내용물도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과 단정한 옷차림에 허리를 곧게 펴고 맑은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부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편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가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정한 몸가짐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넘어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서 늘어진 잠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 있을 때와 깨끗한 외출복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의 마음가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옷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다산은 덥고 습한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도 절대로 옷을 벗어 제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사뼈에 구멍이 날 정도로 바닥에 앉아 책을 쓰면서도 그는 항상 선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엄격한 자기 관리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깨끗한 계곡을 따라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찌푸리고 있거나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굴은 얼이 드러나고 나가는 굴이라고 합니다. 찡그린 얼굴은 들어오려던 복도 쫓아냅니다. 힘들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옷매무새를 다듬으십시오. 그 사소한 행위들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고 주변의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밝고 단정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귀인이 되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 라고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산은 이를 즉 부지런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육체적인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일확천금을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정한 운은 축적의 시간 끝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결과물만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간과합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 물 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발을 구르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산의 삶 자체가 근면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면서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붓을 들 힘조차 없을 때에도 구술을 통해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작들은 천재성의 결과라기보다는 지독한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패종망한 집안에서 다시 일어설 길은 오직 독서와 부지런함뿐이다 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성과가 없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역시 운이 없어 라며 다른 길을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99도까지는 물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 99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딱 1도만 더 올리면 끓어오를 텐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이 임계점을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묵묵히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실력을 쌓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태도가 여러분의 내공을 만듭니다. 남들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비웃을 때 귀를 닫고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매일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운명의 물길을 틔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낚아챌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큰 돈이나 높은 자리는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운을 바란다면 유행을 바라기 전에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그릇부터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아껴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신뢰를 쌓는 과언입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에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지키는 신독입니다. 셋째, 단정한 몸가짐으로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는 위입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실함인 근면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원칙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거창한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을 매일 평범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일이다. 우리는 자꾸만 멀리서 파랑새를 찾으려 합니다. 나를 단숨에 구원해 줄 획기적인 방법, 인생을 역전시켜 줄 대단한 운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품으면 우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일들로 보답합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자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의 험담을 하려다 멈추고 침묵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불을 개고 책상을 정리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활짝 웃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완수해 보십시오. 이 작고 사소한 하루들이 쌓여 어느새 여러분을 운이 좋은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다산의 지혜를 등불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눈부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지혜, 함께 나누고 실천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따스한 봄햇살 같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고 귀한 지혜의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